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원룸이라도 구하세요. 솔직히 어머니 수입이 기초연금이 전부잖아요. 며느리 미나의 차가운 말에 70대 박영숙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아껴 키운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며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절대 몰랐습니다. 평소 마트에서 할인 상품만 사고 버스비 아끼려 걸어다니던 검소한 시어머니가 총 78억 원의 숨겨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엄청난 재산의 주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며느리와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할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토요일 오후.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요리하세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새 며느리 미나는 눈을 반짝이며 시어머니 박영숙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 미나는 주변 사람들이 모범 며느리라고 부를 만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제가 배워서 준호 오빠한테도 해드려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미나가 참 착하네. 준호가 정말 복받은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늦둥이 아들 준호를 30년 넘게 혼자 키우면서 언제 좋은 며느리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했던 할머니에게 미나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으니까요.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미나야 아침 먹어라.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할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한 번 말한 반찬은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차려드려야 하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지. 너희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뭘. 할머니는 단순히 밥상만 차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나야, 이거 내가 예전에 예쁘다고 했던 그 가방이야. 백화점에서 사왔어. 어머니, 이런 비싼 걸 왜 사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이 정도는 당연하지.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저희가 외식할게요. 그래? 어디 가는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예전에는 할머니도 함께 가자고 했던 미나가 이제는 부부만의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TV 채널 좀 바꿔도 될까요? 제가 보던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보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대화를 나누던 미나가 이제는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미나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심각한 표정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친구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얘기예요.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묻더라고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여왔던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다 체크하시잖아요. 그리고 미나는 차근차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너무 절약하시잖아요. 에어컨도 잘 안 틀고 전기세 나온다고 난방도 낮춰놓고 제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번 돈으로 쾌적하게 살고 싶어요.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괴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30년간 자신을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내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집세도 안 받으시고 매달 용돈도 주시고 그것도 어머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미나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성격이 좀 답답하세요. 맨날 집에만 계시고 TV만 보시고 저희 세대와는 맞지 않아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할머니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답한 사람인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 며느리의 말은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대화 이후 미나의 태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좀 짜네요. 어머니, 이 반찬 어제 것 아니에요? 냄새가 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저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 요즘 음식들이 제 입맛에 안 맞아서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차피 어머니는 깨끗하게 안 하시잖아요. 어머니, 저희 방 청소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 드라마 시간에 저는 공부해야 해서 도서관 갈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한 태도에 당황했지만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나야, 내가 뭔가 잘못했니?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해줘.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제가 예민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미나는 표면적으로는 사과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친구들과 카페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언니, 아직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 진짜 답답하겠다. 맞아.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절대 시부모랑 안 산다더라. 언니가 너무 착한 거야. 진짜. 매일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시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그럼 준호 오빠한테 말해봐. 분가하자고. 말은 했는데 오빠가 어머니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 어머니가 돈이라도 많으시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무슨. 12월 어느 일요일 오후 미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독립해요. 미나야.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친구들도 다 이상하게 보고 저희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어머니한테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한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독립하려고 해요. 독립이라니?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가 따로 살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요. 미나의 말은 준비된 것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34평인데 어머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그게 무슨.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수입이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시잖아요. 저희가 매달 공과금이랑 관리비 2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냉정한 계산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원룸 정도로 이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원룸도 깔끔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고 미래 준비도 해야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는 힘들 것 같아서요. 미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도 자립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시는 것보다 저희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요. 미나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준호가 끼어들려고 했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도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살 거예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저만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랑 저희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요. 생활 패턴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서로 스트레스만 받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원룸을 구해라. 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그냥 각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나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30년간 애지중지 키운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8개월 됐는데 아직 신혼이잖아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그동안 갈 곳을 알아볼게.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방에서 30년 전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2살이던 준호를 혼자 키우며 살아온 세월들. 여보, 우리 준호만큼은 좋은 사람으로 키우자. 나중에 좋은 며느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과 나누었던 그 약속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침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작은 플라스틱 가공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준호한테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호가 돈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할머니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며 검소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진짜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머니는 강남역 인근 최고급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님, 이 집은 32억 원인데 대출 알아보실까요? 중개업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30억이 넘는 집을 보러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대출 없이 현금으로 할게요. 예.
현금으로요? 네,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계약 가능한가요? 직원은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그 같은 날 오후 할머니는 서초동의 유명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목적의 재단법인이신가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 지원, 아동 교육비 지원, 독거노인 생활비 지원. 이런 것들이요. 출연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50억 원입니다. 변호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50억 원이요? 정말로요? 네, 평생 모은 돈을 의미 있게 쓰고 싶어서요.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준호는 문자를 받고 이상함을 느꼈지만 미나가 어머니 성격에 토라지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거대한 기부 소식이 전국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계셨던 박영숙 씨. 하지만 가족들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검소한 삶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 그리고 그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감동적인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평소처럼 뉴스를 틀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할까? 미나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잠깐만. 저 할머니. TV 화면에 나타난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미나야. 이리 와봐. 왜 그래요? 미나가 황급히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저기, 저 사람 우리 어머니 아니야? 화면 속에서는 할머니가 재단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78억 원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돈은 혼자 가지고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해요. 가족분들도 이번 결정을 지지하시나요? 가족들은 제 결정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은 상태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더라고요. 준호와 미나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78억 원? 그럼 우리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한 거야? 미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78억 원을 가지고 계셨다고. 준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 2개월간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어머니 수입이 기초연금이 전부잖아요. 원룸이라도 구하세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요? 뉴스가 보도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폭발했습니다. 박영숙 할머니 78억 원 기부 진정한 가족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어가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다음 날부터 준호와 미나는 매일 할머니가 사는 강남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언제쯤 나오실까? 준호 씨, 우리 정말 큰일 낸 것 같아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오후 6시경 할머니가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왜 여기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미나도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래, 이제 알겠어? 할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줄 알 때는 원룸으로 보내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찾아오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미나 씨, 당신이 한 말 기억해요? 기초연금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요즘 누가 시부모 모시고 살아라고 했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정말 실망스럽구나.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줄은 몰랐어. 어머니,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 어땠을 거야? 계속 원룸으로 보내고 연락도 안 했을 거지.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미나 씨, 당신도 솔직히 말해봐요. 내가 78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처음부터 알았다면 어땠을 거예요? 미나 역시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30년간 검소하게 살았는지 알아?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어머니, 결과가 어땠어? 너희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버렸어. 그런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있을까? 내 모든 재산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쓸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처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8개월 동안 충분히 줬어. 너희가 스스로 그 기회를 차버렸잖아. 할머니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희망나눔재단 사무실에는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 아들이 드디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4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꿈 같아요. 여사님, 저희 어머니가 수술 잘 받으셨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들이 따뜻한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독거노인 주거지원 덕분에 곰팡이 없는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됐어요. 할머니는 매일 이런 감사 인사를 받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구나. 재단의 활발한 활동은 계속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준호와 미나의 후회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매일 저녁 뉴스에서 할머니의 재단 활동 소식이 나올 때마다 미나는 자책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진면목을 이제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더욱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준호 씨, 혹시 그 78억 원 할머니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를 원룸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그 아들. 언니, 진짜 큰일 냈네. 78억 원이라니. 언니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지. 준호는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매달 용돈 지원 20년간. 어려운 이웃 아이들 학원비 몰래 대신 결제. 복지관에 정기적으로 쌀과 생필품 기부. 병원비 없어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치료비 지원. 어머니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준호는 뒤늦게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사무실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린 끝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포기 안 했구나.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그래, 후회해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할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후회를 보며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하시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 네. 어머니 재산은 아니더라도 제가 번 돈으로라도 재단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내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모든 재산은 재단에 기부될 거야. 네, 당연하죠. 둘째,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년간 매주 토요일마다 재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해라. 그리고 내 월급의 10%를 재단에 기부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준호와 미나는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머니, 1년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준호의 표정에는 진정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미나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돈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1년간 아들 부부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을 지켜본 할머니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아들 같다. 할머니는 준호가 독거노인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미나도 많이 달라졌구나.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미나도 이제는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부부를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1년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배운 게 더 많아요.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할머니의 말에 준호와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 예전과는 다른 관계로 시작하는 거야. 월 2회 이상 함께 식사하며 소통. 가족이 함께 사회봉사활동 참여.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겠어? 네, 어머니.
당연히 지키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원했던 대로 각자 살자. 할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내가 판교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 거기서 살아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요? 전세로 주겠다. 전세금은 5천만 원. 시세 12억 원인 아파트를 5천만 원에 전세로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남에서 계속 살면서 재단 일을 하겠다.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할머니와 아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할머니의 강남 오피스텔에서 가족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족이 되었죠. 매월 첫째 토요일. 가족이 함께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합니다. 준호와 미나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에 받은 상여금의 30%를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준호는 더 이상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승진해서 급여가 올랐는데 그 인상된 부분은 모두 기부할게요. 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눔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수술 잘 받고 건강해졌어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감사 인사들을 들으며 할머니는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준호와 미나에게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나눔이 희망이 어때?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는 손자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